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재원 교수입니다. 1강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식품영양 전공자가 보는 체중, 건강의 진실, 다이어트 정말 칼로리만 줄이면 되는 걸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이어트와 칼로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이어트 실패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실패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사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청소년기 다이어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현장도 많이 가거든요. 학교 현장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중등교육이라든지 고등교육에 가면 여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요즘엔 다 남녀공학이죠?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의 식단 차이가 너무 심한 거야. 여자친구들 너무 안 먹고 남자친구들은 짐승같이 막 고기를 이렇게 막 먹고, 그래서 식단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 이런 고민을 많이 지금 호소하시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연령이 점점 낮아졌어. 초등교육에서도 이 다이어트 한다고 급식을 안 먹는 친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다이어트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칼로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 칼로리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면은 그 가공식품 이런 게 보면 킬로칼로리가 막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막 판단을 하는데, 한계점은 뭔가? 칼로리만 봐서 우리가 다이어트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이제 식단 관리하고 다이어트라면 다이어트, 이제 체중 관리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3대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나 다이어트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5대 영양소 중에서 3개 열량 영양소라고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3대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실천할 수 있는 약간 팁이라면 팁, 나름 식품 영양 전공자니까 여러분들한테 팁이라면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2강에서는 다이어트와 영양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너무 조금 식상한가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체중관리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기보다는 학문적으로는 체중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중관리. 여러분들 체중관리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365일 체중관리 합니다.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 체중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뭐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관점, 우리는 식품영양학과니까요.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조금 집중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질문 3가지 한번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굶으면 왜 요요가 올까? 마냥 굶어서 다이어트 하면 요요가 옵니다. 왜일까요?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3대 영양소,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그러면 다이어트, 체중 관리,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3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중요한 게 따로 있을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정말 건강하게 살 빼고 싶어요. 몸매도 막 예쁘게, 아니면 남자친구들은 막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우리 남학생들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요 3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실패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패 사례 진짜 많아요.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가 많아요. 왜 그럴까? 자, 첫째,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의 함정이 있습니다. 마냥 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냥 칼로리를 줄여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초기에는 체중이 확 빠져요.
와, 갑자기 막 일주일에 막 5kg 막 심지어는 10kg도 막 빠진대. 그런데 하지만 신체는 기급 모드로 전환합니다. 즉 갑자기 얘가 내 몸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내 몸에 계속해서 음식물이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안 주는 거야, 밥을 안 주고 영양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훅 떨어집니다. 얘가 이런 거예요. 사람 내 몸을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람 인간처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이 밥을 계속 들어왔어. 나 그러면 5대 영양제가 골고루 굉장히 쾌적한 상태. 아, 배가 부르다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밥을 끊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얘가 들어왔을 때 뭐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얘를 막 무조건 저장해야 돼. 언제 줄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더 많이 살이 찌기 쉬운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는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어. 근데 얘가 계속해서 그 루틴하게 골고루 칼로리를 섭취하다가 갑자기 칼로리를 딱 끊고 우리가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죽기 때문에. 근데 왜 안 주지? 배고픈데 근데 어느 순간 딱 들어왔어, 칼로리가. 그러면 이 몸이 이때다. 이거 저장해야지. 언제 또 줄지 몰라. 이러면서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저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살이 찌기 쉬운 형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요게 요요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365일 평생 죽을 때까지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하루에 아침 점심만 먹고 아니면 심지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저녁을 굶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는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내가 평생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루틴하게 잘 가지 못하면 자꾸 요요가 오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뀌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으로 오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영양소 결핍으로 아까 얘기했죠. 무기력감이 와요. 피로해요. 힘이 없어. 열량, 영양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우리가 에너지원을 막 써야 되는데 저 지금 많이 쓰는 거 같죠? 저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일합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고갈 중이야. 지금 제가 에너지를 막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똑같아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연료를 주입해서 가죠.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양소를 인풋해야지 아웃풋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자는데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숨을 쉬는 것도 칼로리 소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영양소를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휘발유를 넣어서 가죠?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넣어서 지금 운동하고 지금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극단적인 영양소 결핍이 온다? 그러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잠이 오고 피로하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청소년기 공부할 때는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칼로리를 제한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몸이 살이 찌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요 현상. 요거 굉장히 많이 민감하시죠? 요요 현상이 뭔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체중 감소가 쭉 됐는데 갑자기 체중이 더 증가하는. 예를 들어서 60kg에서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 해가지고 내가 50kg까지 뺐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뺄래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의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계속 시기를 밥을 먹고 했는데 과거보다 점점 60kg보다 더 살이 많이 찐다든지 그게 요요 현상이죠. 이거는 근육 감소 그리고 기초대사량 저하. 아까 너무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하면서 요요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기초대사량이 저하되면서 요요가 오는 주요 현상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걸 먹었어. 똑같은
킬로칼로리를 먹었어요. 과거에도 1년 전에도 똑같은 킬로칼로리 똑같은 식단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식단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살이 안 쪘는데 지금 먹으니까 똑같은 걸 먹었는데 살이 찌는 거예요. 요거는 기초대사량 저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서도 기초대사량의 감소를 원인이 되지만 연령의 증가에 의해서도 기초대사량 저하는 됩니다. 요거는 생애 주기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10대 때 먹었을 때, 20대 먹었을 때, 30대 먹었을 때, 40대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을 먹어도 기초대사량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한 후 너무 극도한 다이어트를 제한하면서 폭식을 하면서 급격한 체중이 증가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치팅데이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정말 극단적으로 막 내가 몇 개월 동안 진짜 참고 해가지고 살을 뺐어. 근데 그거 보상 심리에서 폭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되어서 체중이 막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다이어트가 어려워진다. 다이어트는 한 번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죠. 다이어트를 했다가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요요 현상, 다이어트와 요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됩니다. 요요가 자주 빈번하게 진행될수록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간의 체중 감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첫 번째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내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단기간 체중 감량을 했을 때 문제. 단기간 체중 감량은 대부분 수분과 근육을 빠집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 관리의 목적은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 게 건강한 체중 관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단기간 체중 관리, 단기간 이 그 몸무게를 줄이게 되면 수분이 우리 몸 안에서 빠지고, 그래서 얼굴에 막 주름이 쪼글쪼글해지고 늙어.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노화 진행이 빨리 옵니다. 거기에다가 체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손실이라고 하죠. 근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체중 감량 속도는 그래서 주당 일주일에 0.5에서 1kg이 건강한 체중 감량하는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에 막 10kg 빼고 이거는 너무 큰 지금 근육 손실이라든지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문제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 있는데 건강한 체중 감량 속도는 일주일 주당 0.5에서 1kg 서서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지는 것을 건강한 체중 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감량하잖아요. 몸무게를 너무 빨리 줄인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과 여기서 중요한 문제 호르몬 교란 출현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교란이 오는 경우가 정말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중에 청소년기에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생리불순이 옵니다. 생리가 없는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체중 감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델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이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제 그 월경 주기가 바뀐다든지 월경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생기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식습관 형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서히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식습관 형성을 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칼로리 중심으로 사고를 했을 때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일 거예요. 했을 때 한계점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칼로리는 킬로칼로리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킬로칼로리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열량. 킬로칼로리는 모든 음식에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음식이 칼로리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0kcal, 칼로리에 100칼로리와의 사과와 100칼로리의 과자, 똑같은 100칼로리. 사과도 100칼로리? 쿠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과자 100칼로리는 완전히 신체 우리가 먹었을 때 교수님 똑같은 100칼로리인데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이 똑같은 100칼로리가 지방으로 완전히 가느냐, 아니면 사과는 비타민 무기질이니까 우리의 몸에 필요한 조효소 비타민 무기질로 가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계점에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요.
교수님 나 똑같이 100칼로리인데요. 아닙니다. 똑같은 100칼로리라도 신체에 미치는 지방으로 가느냐 어떤 영양소로 가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칼로리 계산법의 오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칼로리 계산하나요? 저는 이제 식품 영양 전공자니까 이것도 직업병이에요. 칼로리 계산합니다. 칼로리 계산해서 먹어요. 굉장히 막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이런 반응을 또 했습니다. 저한테. 모든 칼로리는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해도 그게 우리 몸 안에 100% 어디로 가느냐가 달라요. 또한 가공식품의 칼로리는 실제보다 더 많이 흡수됩니다. 흡수되는 양이 달라. 그래서 가공식품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가공식품이냐 신선식품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요게 우리 몸 안에 저장되는 영역이 달라요.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100칼로리의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100칼로리, 예를 들어서 양배추 샐러드를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100칼로리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가공식품은 100% 흡수돼가지고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100칼로리 다 가는 거야. 근데 양배추는 어떻게?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100칼로리 다 100% 우리 몸 안에 흡수되어서 열량 영양소로 가지 않고 수분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칼로리만 저장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는데 100칼로리가 우리 몸 안에 다 저장이 돼버렸어. 이거는 어떻게 다 살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근데 양배추 칼로리 100칼로리 먹었는데 얘는 10%밖에는 우리 몸 안에 저장이 안 하면 살이 찌겠어 안 찌겠어? 안 찌겠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단백질은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저장률이 적습니다. 에너지로 다 소모되는 거야. 다 소모돼. 그래서 저장이 잘 안 되고 살로 안 가겠죠. 그래서 단백질에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헬스하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과에. 걔는 단백질을 그렇게 먹는다. 그래서 통풍이 걸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에 헬스 트레이너들이 여기 한 개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단백질 쉐이크 먹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식품의 영양소 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어떤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칼로리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자, 신체의 에너지 대사 메커니즘, 생화학에 대해서 제가 1강에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체는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영상 보시죠? 여러분들 몸은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고 저도 지금 몸은 보이지 않지만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대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 적응, 체중 감량 시에 신체의 생존 메커니즘이 조금 바뀌어요. 이것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파트이긴 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칼로리를 조금 섭취한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진다는 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체중 관리한다고 칼로리를 적게 섭취해요. 내가 원래는 2000kcal를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1500kcal만 먹어요. 그러면 그 칼로리를 감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내가 2000kcal를 먹고 내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열량 영양소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계속해서 되면서 내가 2000kcal 다 태워서 에너지로 다 소모했어. 저장되는 게 1도 없어. 그런데 킬로칼로리를 줄였어.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1500kcal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아무리 운동을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도 이것만큼 다 소모하지 않고 저장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야. 자, 그래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식욕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거 요요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호르몬 변화 너무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저하고 체중 관리하게 되면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이제 뇌가 미치는 거지. 폭탄, 이제 식욕이 이제 폭탄 터져가지고 식욕이 증가하게 되고 에너지 효율성 증가로 체중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로리 중심 사고의 한계 두 번째.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얘기하고 뒤에서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째, 영양소 불균형의 위험성이 있다. 너무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이제 줄이려고 하고 단백질만 주구장창 먹게 되면 영양소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필수 영양소의 결핍의 위험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성이 떨어져요. 다이어트,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이 면역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감기도 잘 걸려. 무기력하고 피로감 오고 막 이렇게 면역력 저하 초래하고 피부, 모발 건강에도 악화가 돼요. 피부도 부석해지고 아까 얘기했죠. 노화가 급격하게 온다고 막 얼굴에 노화가 급격하게 오고 모발도 막 심지어는 과도하게 체중을 줄이는 분들한테는 탈모도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간에 이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건강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와 체중 관리. 우리 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식품영양학과 입학을 하시면 이런 호르몬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생화학에서. 그래서 렙틴, 그렐린, 인슐린은 좀 익숙하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호르몬들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렙틴은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를 너무 제한하거나 체중 관리를 심하게 하는 친구들, 극단적으로 식이 조절을 하는 친구들은 이 렙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포만감 조절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밥을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안 먹었는데도 안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포만감 조절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식욕 증가 호르몬인 그렐린에 문제가 생겨서 식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인슐린, 요거는 혈당 조절 호르몬입니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로 올 수 있는, 당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 잡힌 식사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입니다. 균형 잡힌. 그래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식품영양학과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식단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드려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체중 관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식단 관리를 같이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즉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이거는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인데 그러면 먹고 싶은 요구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요구가 없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프거나.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그래서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 증가되면 복부 지방에 이 저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조금만 먹어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장해야 돼. 우리 몸에서. 그러면 복부에다가 그렇게 지방을 축적하는 거예요. 복부 비만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굉장히 빼빼. 근데 복부만 그렇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식욕증과 폭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과도해. 참고 폭발하면 이제 폭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 그 문제가 생겨서 실패합니다. 이것도 이제 당뇨로 갈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청소년들도 당뇨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기에도 그 건강검진 하시죠? 건강검진 국가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고혈압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아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단타로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루틴하게 장기간 체중 관리를 서서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급격한 제한 없이 점진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살 빼려고 생각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건강한 체중 관리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앞서서 일주일에 0.5에서 1kg씩 감량하는 것이 건강한 체중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장기간 큰 그림을 그리시고 멀리 보시고 점진적으로 이제 체중 관리하시는 걸 선택하시고요. 모든 영양소 극단적으로 그 특정 영양소에만 꽂혀가지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좋아. 이제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해서 식이요법을 식이 조절을 하시라. 심리적인 만족감을 고려해서 다이어트 하시라.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를 너무 억누르시면서 다이어트 하면 실패하세요. 그래서 장기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한계점을 두고 관리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자, 3대 영양소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아까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열량 영양소 3개 중에서 단백질의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아요. 똑같은 양을 먹었어도 단수화물, 단백질, 지질 똑같은 양을 먹었어도 단백질을 먹었을 때 에너지로 우리가 저장 안 되고 다 우리가 활동으로 활동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기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단백질, 신체 조직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육도 만들고, 간에 가서 혈당 조절도 하고, 당 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요건이 있고요. 효소나 호르몬 생성의 필수 조건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역 기능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도 단백질에서 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할 때 단백질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가 체중 관리 중에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포만감이 일단 증가해요. 그러면서 과식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지방에 비해서는 단백질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해 드리고요. 근육량 유지할 수 내가 근손실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고 단식을 하면 근손실이 온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해서 기초대사량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단백질입니다. 기초대사량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도 지켜야 되는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것은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것은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근육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단백질이다. 하루 체중 1kg당 1.2에서 1.6g을 드시라 이렇게 권고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좀 다르죠. 체중 킬로그램이 다르시잖아요. 내가 몇 킬로칼로리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나는 하루에 몇 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이거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실제로 우리 과에 있어요. 우리 과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근육 만드는 친구가 있거든요. 헬스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대 영양소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단백질만 있나요? 3대 영양이니까 3가지가 나와야 되는 첫째 단백질, 두 번째가 탄수화물입니다. 밥 여러분들 아시죠? 밥 잘 드시나요?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으로 꼭 필요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정말 과도하게 다이어트, 식이 조절하시고 단식하시는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문제시 여기는 것이 탄수화물 끊는 거를 가장 문제로 여겨요. 탄수화물은 우리 하루에 탄수화물은 100g 기준으로는 꼭 드셔야 돼요. 100g 미만으로 계속 탄수화물을 줄여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케톤증이 옵니다. 그건 질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하루에 탄수화물 100g은 꼭 드시라. 요게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와 섭취 방법에 따라서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탄수화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밥부터 시작해서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구황작물도 다 여기 탄수화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수, 밀가루 다 있죠. 탄수화물의 기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일단 탄수화물은 뇌와 신경계의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뇌가 돌아가지 않아. 뇌가 이제 일을 안 해. 특히나 여러분은 청소년기 뇌 일을 해야 되죠. 뇌 공부해야죠. 머리를 돌려야죠. 머리를.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아침 9시에 수업 들어가면 자, 탄수화물을 먹었느냐? 뇌를 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뇌와 신경계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적 활동에 빠른 에너지 공급. 특히나 단타로 스피드를 올려서 기록을 내야 되는 운동선수들한테는 탄수화물이 필수 에너지원이에요. 단타로 막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단거리
단거리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들 굉장히 빠르게 몇 초 안에 그 100m를 달리게 한 탄수화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섭취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운동선수들한테.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 탄수화물은 당 관리, 혈당 관리에 그 굉장히 필수 요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섬유질 제공, 복합 탄수화물, 우리가 이건 다당류라고 하는데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다 우리가 뭐 그 살이 찌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식이섬유,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다당류라고 하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 섬유질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건강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이렇게 나눠볼게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탄수화물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현미라든지 통곡물, 즉 정제되지 않은 통으로 된 거. 는 다들 뭐 현미라든지 통곡물이 다 그 다음에 그래놀라라든지 그런 거 귀리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많이 드시는 거 요거는 건강한 탄수화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주고 당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살이 우리가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에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영양소 중에서는 비타민 무기질이 급원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서브로 탄수화물, 섬유질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당류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백미와 흰빵, 요거는 다들 아시죠?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다이어트, 체중 관리에 좋지 않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자하고 음료, 요것도 영양가가 낮고 칼로리만 높은, 우린 요거는 MT 식품이라고 합니다. 영양소라고 해요. 영양가는 1도 없고 대표적인 게 탄산음료 같은 경우. 그래서 MT라고 하거든요. 아예 비었어. 영양소가 없고 칼로리만 이파이 높은 거야. 그리고 당, 슈가라고 하죠.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은 칼로리만 높고 살이 찌게 하는 나쁜 건강하지 않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지방. 지방도 교수님 지방은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열량 영양소예요. 에너지원 중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수 기능 볼게요. 여러분들 생화학을 공부하게 되면 지방이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렇게 공부하시게 될 텐데 세포막, 우리 세포다. 여러분들 세포 없는 사람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진핵세포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메바도 원핵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다 있습니다. 생존하는 모든 것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구성 요소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지용성 비타민을 우리가 A, D, E, K 네 가지의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꼭 필수, 우리 몸 안에 필수 비타민이에요. 요거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이 지방이 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원료가 이 지방이에요. 호르몬에 꼭 중요한 원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단백질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운전대에 배가 부딪히면 여기에 지방이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보호막 역할을 해서 이 안에 지방 밑에 장기가 있거든요. 그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복부지방이 없는 사람이 더 타격이 심하다. 장기 손상이 심하다. 똑같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부딪혔을 때, 어디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고요. 포만감,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똑같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요런 세 가지 지방 세 가지 중에서 똑같은 100g을 먹었어요. 근데 열량이 지방은 9kcal예요. 아시나요? 2배가 넘어요. 단백질은 100g을 먹었을 때 4kcal의 열량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4kcal. 근데 지방은 9kcal.
2.5배죠. 자, 2.5배는 좀 안 되고 한 2배 넘어요. 자, 그렇게. 그래서 포만감을 유지해 수 있고 체온 유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정말 빼빼한 사람과 살이 이제 그 지방이 많은 사람, 킬로그램으로 얘기할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이 겨울에 추위를 더 많이 탄다. 요거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지방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번에도 건강한 지방과 유해한 지방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이라고 얘기할까요? 요거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뭐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카놀라유, 뭐 식물성 기름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실온에서도 액체 상태에 있는 것들. 실온에서 액체 상태에 있는 것들 집에서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들 다들 건강 생각하신다고 콩기름 안 쓰시고 집에 가시면 뭐 카놀라유, 포도씨유, 뭐 아보카도로 그 다음에 올리브유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불포화 지방산. 자,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유해한 지방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볼게요. 유해한 지방은 다들 아시죠?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 어디에 제일 많아요? 감자튀김 드시나요? 아까 햄버거 나왔는데 1강에서 트랜스 지방은 과자라든지 튀김이라든지 마가린 이런 데 많아요. 버터 이런 데 트랜스 지방 많아요. 이래서 이 유해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염증이 유발되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뭐 동맥경화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요새 질병이 많잖아요. 이런데 위험이 노출되기가 더 높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라. 이렇게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청소년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기. 여러분 다 성장하셨나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시고 생선, 고등어, 연어에 풍부합니다. 생선에 많아요. 우리가 육류 생선류라고 얘기하는데 어육류라고 할게요. 어육류. 단백질의 지방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육류, 어류, 육류 중에서 오메가3는 어류 중에서 단연, 고등어, 연어. 고등어에 오메가3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참치에도 많아요. 연어. 등푸른 생선, 고등어, 뭐 삼치, 뭐 다 나온다. 풍부해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염증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은가요? 애기들 뇌 건강 증진에 오메가3가 중요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혈중의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고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시 필수 섭취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여러분들 체중 관리하시면 오메가3 많이 드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했죠. 마음이 아파요. 식품한테 나쁘다고 하면 기분이 언짢아요. 나쁜 거 없습니다. 필수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요. 꼭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지방도.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관리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절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 삼겹살 이런 거 이제 지방 많은 거, 포화지방산 너무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지방이 막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오메가3 같은 거 얼마나 좋아. 오메가3도 드시면서 체중 관리하시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도 하시고 면역 감소 효과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 이런 거 아몬드 막 이런 거 드시고 견과류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지방 제한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지방을 딱 끊는 거는 안 됩니다. 필수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드셔줘야 돼요. 자, 청소년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죠? 저는 청소년기를 지났어요. 그래 청소년기 다이어트 위험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이에요. 좋은 점은 없습니다, 지금. 위험성. 성장기죠. 어쨌든 청소년기는 성장기예요. 키도 성장해야 되고 2차 성장도 있어야 되고 호르몬도 적당하게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특수 영양 요구량이 필요합니다.
특수상,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특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도 청소년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킬로칼로리, 권장 킬로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유아기 몇 킬로칼로리, 유아기, 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뭐 그 다음에 노년기에서 하루에 드셔야 되는 킬로칼로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연령별로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청소년기에 하루에 권장 킬로칼로리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들 킬로칼로리만 2,500, 2,600 이렇게 넘어가요. 하루에.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단식을 하시고 단백질만 때리 드시고 이러면 성장기에 필요한 특수 영양 요구량에 부족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성장 급등기, 청소년기는 성장기예요.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만큼. 그래서 영양소 필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특히나 뼈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키가 자라야 되잖아. 여러분들 키 작은 거 좋나요? 저는 키가 작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난 어렸을 때 밥을 많이 안 먹었나 봐요. 그래서 뼈 성장, 칼슘이라든지 단백질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뼈 성장에는 키가 크고 근육이 성장하고 발육이 완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슘이라는 단백질 섭취를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호르몬 발달, 지방 섭취가 중요해요. 호르몬의 그 기본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지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뇌 발달, 아까 얘기했죠? 오메가3 앞에서 지방에 있었고 필수 지방산 꼭 드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리한 다이어트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성장이 잘 안 돼요. 키가 안 자라요. 그래서 최종 신장이 감소합니다.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월경불순 생식 기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와요. 너무 이제 밥을 안 먹고 이제 다이어트를 단식을 심하게 하면 무기력이 오고 피로감이 오고 집중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난독증도 있습니다. 책을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습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적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드세요. 잘 드세요. 영양소를 골고루.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면역력 약화, 잘 아파요. 맨날 아파서 보건소 가서 보건실 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자, 건강한 체중 관리 접근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교수님 근데 저는 체중 관리도 하고 싶어요. 너무 뚱뚱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체중 관리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극단적인 식이 제한은 안 돼요. 균형 잡힌 식단.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식단을 한번 짜드려요. 식단을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번 짜드릴까요? 저한테 오세요. 우리 고신대 식품영양학과 오시면 제가 한번 체크 해드리도록 하고요.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운동. 근데 이거는 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시고 학교 다니시면 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걷는 거라도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다니신다든지. 제 연구실은 3층에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요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기에. 그 다음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같은 영양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식단 관리를 하시고 뭐 의사까지는 뭐 너무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인 비만이 아닌 이상은 의사한테 가실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양학적인 건강관리는 뭘까? 영양학적으로, 저는 이제 식품영양학과니까 영양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일단은 첫째, 균형 잡힌 식단. 식단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먹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어떤 조리 방법으로 먹는가,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영양소를 먹는가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 6대 식품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5대 식품군, 5대 영양소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5대 얘기했는데 식품군은 6개의 식품군이에요. 보통 우리가 5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플러스 수분까지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수분은 영양소는 아니에요. 근데 수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안 죽고 싶으면 수분 드셔야 돼요. 수분은 계속 수분 섭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대 식품군이라고 하는데 일단 공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과일류, 채소류, 우유, 유제품류,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지당류가 있습니다. 유지당류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소량은 드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식품군, 다양한 식품군을 모두 포함해서 골고루 드시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골고루. 채소, 과일은 충분히 드셔야 돼요.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드시되 자칫 과일은 키로칼로리가 채소보다 높다는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과일은 당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키로칼로리가 칼로리 열량 자체가 채소보다는 높아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백질 적정량을 확보하셔야 되고, 지방, 건강한 지방, 아까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건강한 지방을 포함시켜서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포화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은 제외시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건강한 식단 관리를 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고기 중에서도 비계가 많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삼겹살이라 이런 거는 제한하시고, 트랜스 지방 제한하시고, 과자, 감자튀김, 햄버거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제한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정제된 당류를 제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미, 그 다음에 흰 쌀밥, 그 다음에 밀가루,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은 제한하시는 것이 건강한 관리법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가능 식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장기간 해야 됩니다. 단타로 살 빼고 말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장기간 꾸준하게 식단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안을 해주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누차 강조드립니다. 소식 천천히 먹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너무 빨리 먹으면 갑자기 우리 몸이 열량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살이 건강한 식습관에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주 먹더라도 천천히 먹는 거, 소식하는 거,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 요것도 지켜주시면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드신다? 아니면 하루에 2끼만 드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소년기시죠? 여기서 제가 빠졌는데 아침 단식은 안 됩니다. 아침 결식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아동기, 청소년기에서. 여러분들 청소년기라고 하시면 아침은 드셔야 돼요. 담은 얼마라도. 자,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는 거. 수분 섭취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분은 충분히 1리터 이상 하루에 드시는 걸 권고합니다. 식품 선택권을 다양하다. 하나만 꽂혀서 드시지 마시고, 가공식품만 드시지 마시고, 많이 다양한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라. 다양화입니다. 다양화. 자, 그 다음에 신체 활동과 영양의 조화를 이루어다. 근데 남자친구들은 체육 활동 많이 하시죠. 근데 여자친구들은 좀 이렇게 좀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력 운동으로 대사량 유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식단 관리만 해서는 다이어트, 체중 관리가 잘 안 돼요. 운동도 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 맞죠? 유산소 운동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걷는 거, 러닝, 요새 러닝 많더라고요. 뛰는 거, 계단 오르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전후 적절한 영양 공급을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된다. 운동 전, 후 영양 공급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신체 활동과 영양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다. 과도한 운동은 너무 하지 마세요. 내가 체중 관리, 여러분들 그런 시간도 없겠지만 체중 관리한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면 하루에 몇 시간, 4-5시간만 운동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해도 못해요. 오래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상 활동을 느리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시라. 건강한 체중 관리 실천법. 급격한 체중 감량은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주일에 0.5에서 1kg을 목표로 하라. 자, 체중보다 체성분, 체지방률 감소에 주목하라. 우리가 BMI 측정을 여러분들 식품영양학과에 오시면 인바디 측정을 해요. 우리가 영양판정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인바디 측정도 하고 혈당도 측정하고 혈압도 재고 다 합니다. 거기서 인바디에서 체중관리, 체지방률, 근육량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의 체중 감량보다는 그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주목하고 요요 방지 위해서 요요가 일어나면 안 되죠.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했어요. 서서히 감량하고 식이일지를 작성하라. 우리가 이제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식단, 건강한 이제 다이어트, 식이조절,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식이일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기, 학교 현장에서 초등교육에서 요새 지금 비만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인가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집에서 있는 그 시간이 많아지면서 초등교육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비만한 아동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비만 교육을 하거든요. 초등교육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식이 작성합니다. 비만한 친구들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식단 관리하고 식단 짜주고 식이 일지 작성하는 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강한 체중 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마지막 건강한 실천 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건강한 식단 관리, 체중 관리, 단순한 칼로리 제한 안 된다고 했어요. 칼로리만 줄여도 될 거 아니고 무조건 단식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영양학적인 접근, 전문가의 조언, 전문적으로 조언이 지식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이어트, 건강한 체중 관리도 식품영양학과에서 하는 하나의 파트다. 서브 여러분들 팁 어떻게 보면은 그 보너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식품영양학과 전공하시면 약간 보너스로 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칼로리만 줄이면 기초 대사량만 떨어져요. 안 돼요. 요요 발생해서 안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포만감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단백질 중요하다고 했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안 돼요. 제가 100g은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100g. 하루에 1일에 100g 꼭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은 아까 얘기했죠.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르몬 균형, 포만감 유지에 필수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열량 영양소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더라도. 특히나 여러분은 청소년이죠? 청소년 성장을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 안 됩니다. 자, 지속 가능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진정한 다이어트 성공해보자. 롱런 하자 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체중 관리는 단기간 안 되고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런 얘기했더만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힘든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못해요. 평생의 여정입니다. 평생 여정.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평생 여정 롱런 하자. 영양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식품영양학과. 자, 자신에게 맞는 사람마다 맞는 다이어트 식이 조절이 다 달라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누가 저렇게 했더니만 살이 빠졌대. 근데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못 하는 거야.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살이 안 빠져.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들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강 다이어트 칼로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요? 1강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린 병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핫한 감자, 핫 이슈입니다. 병원급식, 임상영양팀, 영양사가 의료팀, 우리는 의료팀이라고 합니다. 간호팀, 의사팀, 영양팀 이렇게 3트랙으로 가는 의료팀.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병원 영양사와 병원 영양사 역할과 임상 영양사의 세계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 해드릴 거예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를 우리는 임상 영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병원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료팀과의 구성을 해서 우리 영양사의 역할은 뭔지, 임상 영양사의 정의와 일반 영양사 두 개의 차이는 뭘까? 일반 영양사와 임상 영양사의 차이. 전문직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직이에요. 어쨌든 우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상 영양사에 대한 전문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